오늘부터 이제 이틀 반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 EPC 하는 플랜트 엔지니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공정 설계가 제일 꽂히고 그게 제일 선행 설계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 설계가 과연 뭐고 이게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그렇게 이틀 동안 실습 과정 포함해 가지고 어떤 게 공정 설계구나 하는 걸 맛보기도 하실 텐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정 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 설계 개요, 그리고 기본 지식, 신입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하이드롤릭 계산, 그리고 이제 공정 모사, 그리고 PFD 히든 매스 밸런스, 그리고 P&ID 간단한 실습을 해보고요. 데이터 시트 이렇게 써보는 실습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시험 간단한 좀 긴장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실습은 여러분들 화공과 출신이면은 1학년 때 많이 해보셨을 유닛 컨버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직류탑 단수 최적화하는 거, 옛날에는 누구든지 당연히 아는 거였는데 요즘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그리고 한 대리급 이 정도까지도 직류탑 단수 최적화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공정팀이 주로 다른 팀하고 이야기할 때 도면이나 아니면 설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요 프로덕트인 PFD, P&ID 데이터 시트, 이 세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통상 진행되는 사업의 개발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EPC 관련된 주요 역할, 그리고 프로포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발 진행 단계입니다. 보통 어떤 사업주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획, 타당성 검토 단계가 되겠고요. 이때는 간단한 정도의 컨셉추얼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나 경제성 평가를 수반하는 타당성 검토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보통 기본 설계하고 피드를 묶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피드 단계가 마무리되면 실제 EPC 입찰 과정을 거쳐가지고 EPC 업체를 선정한 후에 상세 설계, 그리고 구매 조달, 시공 시운전, 이런 단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드는 저희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상세 설계를 하면 실제로 물건도 사야 되고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적인 투자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아주 상세한 자료도 만들고요. 그리고 EPC 업체를 입찰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입찰 안내서의 기준도 되는 그런 설계 자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 건설 회사들 이런 데가 EPC 회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세 설계 이후 단계 이쪽에 치중해서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피드라는 것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각 회사별로 피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피드를 우리가 전혀 못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피드 실적들은 간간히 많이 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에도 피드 레코드가 20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피드 자체가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구하면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피드랑 EPC를 그냥 한 개 입찰 수주 상품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이었고 피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점점 그 코스트 경쟁력이 그 한계에 다다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레드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이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서 뭔가 좀 선행부터 사업주랑 같이 사업 개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앞단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운전을 하고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그 O&M이라 그래서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단계까지 쭉 인발브 해가지고 사업주랑 계속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간다 이런 개념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업 개발 관련된 그 관련 스테이크홀더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대주는 파이낸스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랜트가 지어지면은 피드를 서플라이하는 공급자가 있고요. 제품을 가져가 오프테이커가 있습니다. EPC 컨트랙터하고 O&M 그 역할이 있는데 EPC 컨트랙터는 그 상세 설계, 구매, 공사, 시운전까지를 마치고요. 그 다음부터 실제 운영은 이 O&M 회사들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굉장히 오랜 기간 경험이 많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O&M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된 저희 EPC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관련된 이제 그 기기를 공급하는 벤더 그리고 컨스트럭션 실제로 담당하는 그 시공 그 하청 회사, 협력회사 그리고 일부 상세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 협력회사 이런 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을 이해하면 이 업계를 다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PC 업이 발전되면 어떤 연관 업종이 있느냐? 일단 뭐 보시겠지만 저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맨파워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IT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 이쪽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를 알리고 해야 되니까 운송업 그리고 건설업 뭐 이런 데들이 계속 연관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예. 참고로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 예. EPC 관련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EPC라는 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EPC니까 E, 엔지니어링, P, 프로큐먼트, C, 뭐 컨스트럭션, 거기다 플러스 커미셔닝, EPCC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는 마케팅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EPC를 전체를 관장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트, 퀄리티, 세이프티, 스케줄 이런 것들을 전체를 관할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 회사에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뭐 사업팀, 사업본부, 아니 뭐 PM팀, 뭐 다양한 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EPC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직책들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수주하기 위한 입찰 단계에서는 프로포잘 매니저, PPM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주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 제일 최고 책임자인 PM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계 쪽을 담당하는 EM, 그리고 프로젝트 컨트롤 매니저, 여기서 이제 코스트, 스케줄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조달, 공사, 그 EPC 각각에서 그 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설계는 리드 엔지니어, 이게 각 공종별로 있습니다. 뭐 공정 리드 엔지니어, 기계 리드 엔지니어, 뭐 배관,
제어, 전기, 토목 건축 이렇게 있고요. 조달도 요 프로큐어먼트 매니저, 그 프로젝트에 딱 데디케이트 돼가지고 조달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컨스트럭션 매니저, 그리고 필드 컨트롤 매니저, 그 다음에 SI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이제 전체가 다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운전을 해서 퍼포먼스 테스트까지를 하고 사업주한테 턴오버 해주는데요. 그 커미셔닝 매니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PC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제일 키 성공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배치가 되면 이 프로젝트는 웬만하면 잘 가겠구나. 근데 중간에 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주 단계, 그 프로포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포잘은 입찰 참여 결정 안건에 대해서 프로포잘 세부 수행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건 심의, 그리고 프로포잘 방침 수립, 수행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수많은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 입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 안건을 평가를 하고 리스크 점검, 프로포잘 수행 역량, 전사 전략과 연계성, 계약 조건,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안건들을 그래, 이번 분기에는 이런 안건에 집중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프로포잘 매니저가 선임이 되고요, 방침 수립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따야 되죠, 그죠? 수주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니까 경쟁사 대응 방안, 그다음에 부문별 원가 경쟁 도출 방안, 필요하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대안 설계, 그리고 벤더를 어떻게 싸게 우리한테 납품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로컬 컨트랙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설계 서브 컨트랙터나 이렇게 어떻게 운용할 건지 전략을 전부 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을 산출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 물량, 그리고 기자재비, 공사비, 경비, 인건비 이런 가격을 산출하고, 그리고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프로포잘 업무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작성된 물량이나 가격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최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사업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입찰가를 결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수주되든 실주되든 간에 마지막으로 종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수주된 경우에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프로포잘을 마무리합니다. 수행 조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포잘 매니저가 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포잘 매니저 밑에 있는 요 프로포잘 엔지니어들, 요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 설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조달 담당자, 그 다음에 시공비 산출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요 엔지니어링 밑에는 각 설계 에리들이 있어서 공정, 기계, 장치, 배관, 전기, 제어, 토목, 건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설계 협력사들이 돼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